코브라는 알라바스타의 전 여왕인 릴리와 D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D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오로성들과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코브라와의 독대를 수락하였고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릴리와 D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릴리와 D를 언급하자 세계정부의 왕이자 천룡인들의 왕인 이무가 등장했고 이무는 오로성들을 앞에 두고 허의 옥자에 앉습니다. 허의 옥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력을 상징하는 세계정부의 모토 그 자체이기에 누군가가 허의 옥자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로성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건 역시 상식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매우 당황하며 거기에 누구도 앉아도 될 리가 없어 누군가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일 따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하며 허의 옥자에 앉은 이무를 보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오로성과 코브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곧바로 허의 옥자에 착석하였고 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코브라 라고 말하며 코브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당신은 누구지? 이무라는 이름은 알고 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20인 중에서 라고 말하며 코브라도 이무라는 이름 자체는 알고 있으며 이무라는 사람은 과거 세계정부가 설립될 당시에 20명의 왕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천룡인들의 선조이자 20명의 창조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떠보지 마라,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으나 코브라에게 D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뒤 D라는 건 과거 우리가 적대했던 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 D가 적대 관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무가 말한 우리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라손이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게 된 이후 D와 신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했는데 이후 네팔타리 가문 역시 D의 일족이면서 세계정부를 창설한 20명의 왕족 중 하나라고 밝혀졌기에 릴리 여왕이 마리주아로 이주하며 천룡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D의 일족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최근 각지에서 날뛰기 시작한 D는 자기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허울들 뿐이라고 말하며 과거 800년 전의 D의 일족들은 확실히 자신과 대립했던 존재들이나 최근에 나타난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조차 모르는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원피스를 찾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가 자신들을 그토록 경계하고 억압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였기에 로저가 파악한 세상의 진실에는 D의 일족과 세계정부가 대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말한 최근 각지에서 날뛴 D의 일족 중 실질적으로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마샬디 티치, 몽키디 루피, 몽키디 드래곤, 록스디 지백, 골디 로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로저는 죽어버렸으며 루피, 티치,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에 아직은 이무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현재의 D의 일족들은 자신의 이름의 뜻도 모르는 이들이기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D의 일족들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이무를 위협할 만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무는 D의 일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으며 릴리 여왕이 한 실수를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허나 그것도 800년 전 릴리 여왕의 대실수가 원인이다. 공백의 100년을 둘러싼 학자들 또한 그렇다. 보물을 노리고 포네그리프를 노리는 해적들 또한 마찬가지. 그날 릴리가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포네그리프라는 역겨운 물건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 따위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인 과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다. 포네그리프의 해방이 정말로 실수였는가? 계획적이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릴리가 한 실수 때문에 공백의 100년과 데뷔고 원피스와 관련된 포네그리프가 세계 각지에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그리프를 작성한 이는 조이보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포네그리프를 해방시킨 인물은 릴리로 밝혀졌기에 조이보이와 릴리는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무가 말한 운명의 그날은 이무가 조이보이를 쓰러뜨리고 세계정부를 창설했던 날로 추정되며 그날 이무는 조이보이를 죽임으로써 D의 일족 원피스 자신의 지부를 모두 지워버리려 하였으나 릴리의 실수를 가장한 방해로 인하여 결국 포네그리프가 해방되며 D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피스도 세상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무는 릴리가 정말로 실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포네그리프를 해방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코브라에게 그 대답이 알라바스타에 도착한 릴리의 편지에 있을 터 그대가 아까부터 네팔타리 가문의 릴리 여왕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지? 여왕이 남긴 편지의 발송인 이름을 말해라 라고 말하며 네팔타리 D 릴리가 남긴 편지의 발송인과 그 목적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곤란하군. 아무래도 난 이제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은 정보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거짓이라도 고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이무님의 모습을 본 시점에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하며 총을 꺼내들며 코브라를 제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그럴지도 세계 제일의 기밀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정체 자체가 세계 제일의 기밀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세계 정부의 중심지인 마리조아를 침공한 사부는 우연히 코브라, 이무, 오로성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이 상황은 뭐지? 명백히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세계 정부의 왕 이무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코브라는 이무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렇게 써져 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디릴리 라고 말했고 이무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디엘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공격인 검은색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며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무를 노렸으나 이무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기회만 된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 태세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면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사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을 보며 자네는 루피군의 형이군, 혁명군인데도 구해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 자신과 적인 사보가 자신을 구해주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우리의 적은 왕들이 아니라 더 위 그 녀석들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진짜 적은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니 세계의 진정한 실세인 천룡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째서 루피를 알고 있는 거죠? 라고 말했고 코브라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떠올리며 그는 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하하 루피답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코브라를 업고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둘이서 같이 도망치다가 둘 다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사보에게 자네 혼자라면 도망칠 수 있다.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두고 가라. 알게 된 것이 있다.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다오. 우리도 D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과 비비 역시 DL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도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이들 중 주요 인물들의 대부분이 DL족인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과거 루피와 에이스와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에게 이름에 D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루피 역시 자신들의 이름에 D가 있는 이유를 모르며 DL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에이스는 그럼 너도 사 디보 할래? 라는 실없는 농담을 던진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과거 회상이 끝난 이후 이무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려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 와포르는 레벨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리조아에 왔다고 우연히 오로성과 이무가 코브라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오로성은 와포르가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와포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죽었어. 코브라 녀석 살해당했어. 세계정부의 어둠을 알아버렸다. 알고 싶지 않았어. 누구냐고 그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와 와포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레벨리 회의는 마무리되어갔고 공교롭게도 루피와 연이 있으며 정의로운 왕인 넵튠과 리쿠왕만이 수상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라오씨는 돈사이 레오의 도움으로 차를로스 성의 스토킹으로부터 무사히 탈출했고 레벨리 회의가 마무리되어가기에 자신들도 용궁왕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CP0인 제브라와 칼리파는 천룡인들의 목적에 따라 비비를 포박하였고 비비는 날 붙잡아서 어쩔 셈이야 어서 풀어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브라와 칼리파가 비비를 풀어줄 리가 없었고 칼리파는 아마 나갈 수 없을 거야 왕녀님. 실종 취급돼서 그대로 누군가에게 흘러질 거라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며 비비가 천룡인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히려 시라오시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브라는 천룡인을 때려눕힌 돈사이와 레오 때문에 광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혁명군이 노예를 해방하는 과정에서 후지토라가 혁명군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혁명군을 도와 노예들을 해방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분노한 로쿠기와 후지토라가 격돌하게
하게 되며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자신이 납치된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생각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와포르가 나타나 벽을 통째로 삼켜가며 도주하고 있었고, 와포르는 비비를 CP0로부터 탈취하여 비비와 함께 도주합니다.